여기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빨리 자리 바꿔요. 빨리 아니. 빨리 앞으로 오시면 예, 입장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유튜브 잘 봤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자리를 정돈하시면 바로 이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은행가 있겠습니다. 모두 발상의 축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인천이 너무 넓으셔서 예상 시간보다 조금 늦어서요. 예, 먼저 일단은 우리 참석하신 분들 좀 간단히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우리 시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원복 남동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이한태 서울과 당협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민경옥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먼저 시당위원장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할게요. 황교안 후보님의 인천시당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인천시당위원장 배준영입니다. 황교안 후보님은 우리 당의 대표와 제44대 국무총리, 제63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초인류 정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우리 황교안 후보님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셨던 거 다 아시죠? 예. 그럼 대통령 하시면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2년 전 조국 전 일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러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분노를 무시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파괴로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했습니다. 결국 국민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분노를 표출했고 제1야당의 대표로 고통받고 분노하는 국민들 속에서 힘든 장외 투쟁을 이끄셨습니다. 후보님은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무너진 민생, 무너진 안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서 오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의 삶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권 안에 희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미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대차 3법, 주 52시간 근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살 집마저 없앴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을 옥죄고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온 국민이 월세 사는 나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라 빚은 늘어나는데 수십조의 세금으로 현금 살포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께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가장 먼저 착수하시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잘못된 정책과 반시장적 법률들을 되돌려 놓으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후보님은 정권 창출을 위해 비정상적인 현재의 나라 상황을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고 나아가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가지시고자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공수처가 우리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고 덮쳤습니다. 공수처가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패스트트랙을 하고 법까지 또 개정해가면서 이런 엄혹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압수수색을 받는 그 자리에 가서 김웅 의원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후보님을 위해 대한민국의 희망을 더 앞으로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후보, 국민의 삶을 치유하고 희망을 심어줄 후보, 우리 황교안 후보의 앞날을 응원하며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힘껏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박수로 화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신 우리 배준영 시당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황교안 전 대표님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시당위원장님 우리 그 당협위원장님 몇 분 간략하게 축사 좀 모시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원복 남동을 당협위원장님 먼저 간략하게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정도 이원복입니다. 정치인 이원복으로서는 정치인 황교안을 오늘 처음 뵙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느낌이 참 많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대표로 계실 적에 저를 이 남동을 지역에 국민 경선을 시켰지 않다면 그때는 저하고 만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경선을 시켜주시고 그 결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또 있게 됐고 그런 가운데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도 대표직을 맡으시고 저도 이래저래 움직이시다가 후보가 돼서 우리 남이 인천 지역을 방문하게 돼서 저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심란스럽고 힘드시고 고통이 정말 많으셨습니까? 저희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상해 보건데도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보게 됩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계신 그 시간 동안은 한국 야당 정치사에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절, 역대 야당 가운데도 너무너무 밀리고 힘들고 거의 6.25 때에 낙동강 전선에 가 있고 부산 함락이 곧 앞에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험악한 시절에 우리 당을 야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투에서 성과를 못 냈다고 하는 것도 또 개인의 황교안의 리더십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상 참 어려우신 과정을 겪어서 거기까지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만시지탄입니다마는 그 패배의 원인들을 본인이 이제는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다른 여타의 후보들이 있습니다만은 여타의 후보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문제의 본통을 오늘날 이 사태 모든 사태 본질 본통을 제대로 짚어가시는 후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제의 전곡을 찌르고 내가 앞장서 싸우겠다 하시는 지도자로 쓰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적엔 저 같은 사람이 볼 적에는 지금 저는 힘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제 황교안이라는 한 정치인이 역사 속에 제대로 일할 시점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록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진단하는 사람이 처방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의사가 진단이 정확해요. 처방전이 정확하지. 진단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하고 비과학적이고 크리멍텅한데 처방전을 갖다가 암 환자한테 한명수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며칠 때우면 당신 낫거다 이런 거짓말 써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당의 사태라든가 나라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고 이 사태로 이대로 계속 진행됐다가는 머지않은 장래 한국도 제2의 압수당 사태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더 거대한 음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태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이런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내가 내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새끼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좀 우리 황교안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황교안, 정치인 황교안, 인간 황교안, 후보 황교안을 저는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을 주시고 우리 황교안 후보님 이청식을 크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학재 서울갑 당협위원장입니다. 바로 직전에 시당위원장이셨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학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바쁘시고 그러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후보님들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후보님들 인천에 오셨을 때 다 인사드리고 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꼭 우리 황 대표님 인천에 오셨을 때 찾아뵈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1시간 앞당겨졌잖아요. 그래갖고 저 아침 약속도 취소하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찾아뵙게 된 큰 이유는 사적으로는 예전에 조국 물러가라고 제가 단식하고 할 때 황 대표님이 여러 차례 찾아오셔갖고 격려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따뜻한 마음이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뵙고 응원도 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이원복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황 대표님 이렇게 뵈면 생전 누구랑 싸우지 않으시고 정말 이렇게 선비 같으시고 그러신 분 같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 가을에 우리 상황을 보면 황 대표님은 초사하셨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싸우시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결기를 가지시고 끝장을 보자고 싸우시는 모습이 저는 그러한 이 황 대표님의 이 리더십이 강화문대첩 같은 그런 강한 리더십이 오늘날의 국민의 힘을 이렇게 건재하게 만들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꼭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황 대표님의 리더십은
이미 다 검증도 됐고 행정적으로도 검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자리든지 일자리만 마련이 이 황 대표님한테 역할만 마련이 되신다고 하면 정말 큰 일을 하실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 황 대표님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환영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황교안 후보님을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도 듣고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후보는 마이크를 못 쓰게 돼 있답니다. 불법이래요. 여기서도요? 뭐 여기서 그래서 하여튼 마이크 안 쓰고 가까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 배준영 위원장님이 다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또 얘기 안 해도 될 정도 한데다가 또 우리 이현복 의원님께서도 또 덧붙여 주셔가지고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거기다 또 인간적인 것까지 우리 또 이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뭐 제가 또 할 말이 없네요. 인천 정말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출발점, 개화의 틀이 되었던 이런 귀한 곳입니다. 또 인천 상륙작전 내일 모레면 아마 71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낸 인천입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을 비롯해서 많은 공단들이 그동안 우리 경제의 틀을 만들어왔던 꿈의 도시 인천에 다시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신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부족함이 있고 또 뭐 인프라 시설들도 많이 부족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더 힘든 곳이 인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우리 민경우 의원님들께서도 뵈 계시는데 당이 정말 제일 힘들 때 당을 지켜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 힘을 이어가면서 당의 정체성을 지켜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기저에는 여러분들이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가 요새 금년 6월 28일에 있었던 우리 민경우 의원 연수 을구의 재검표 과정 관련돼서 이것은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 분들이 왜 부정선거 불복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혹시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987년도 제13대 총선 때부터 공안부에 와서 선거 사무를 한 사람입니다. 이거 잘 모르셨죠? 네. 1987년도에 형사부에 근무하다가 13대 총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차출돼서 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공안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안부라는 것은 간첩사건, 선거사범 주로 그거 하는 곳이에요. 평생을 거기서 했어요. 그냥 제가 뭐 제 자랑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선거사범에 관해서는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역대 뭐 대통령 선거사범도 거의 다 다뤘고 또 총선도 대부분 다 관여해서 부정선거가 뭔가 또 선거 불법이 뭔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보고서는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6월 28일 재검표 과정 잘 아시죠? 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너무 유명한 대로 무슨 뭡니까 그 중립 투표지. 아니 말고 저 일장기 투표지라는 거. 여러분 이제 투표용지 투표하러 가면 맨 처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시죠? 네. 그 투표용지에 보면 이제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투표 관리관 인장이라는 것이 정말 일장기처럼 시뻘건 게 찍혀 있는 이런 투표용지가 1000여 장 나왔어요. 1000여 장. 한두 장이 아니라 1000여 장이 집단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표하러 가서 투표용지 받으면 맨 처음에 투표용지 보죠? 예. 투표용지 안 보고 그냥 합니까? 그 봤는데 한쪽에 뻘겋게 도장이 찍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꿔달라고 하거나 이거 왜 이러냐 이의를 하겠죠? 예. 그런데 지난 작년 4.15 총선 과정에서 이쪽에서 그런 이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왜 빨간 투표였냐 이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투표한 분들은 그런 투표용지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이제 개표했고 봉했다가 이번에 재검표한 건데 결국 그 사이에 뭐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투표한 사람들은 여기 가만 계세요. 투표한 사람들은 깨끗한 투표용지를 했는데 나중에 재검표해 보니까 시뻘건 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중간에 누가 이걸 바꿔치기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술 그린 것도 아니고 깨끗한 투표용지가 어떻게 시뻘건 일장기 투표용지로 바뀌겠습니까? 또 더 이상한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 재검표한 곳마다 투표용지가 빳빳한 게 한 30-40%가 나왔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어떤 투표용지는 이렇게 접은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접어서 다 넣지요? 접은 흔적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접은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한 30-40%가 돼요. 저 사전 투표용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이 일을 갖고 좀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아마 선관위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선관위에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이 투표용지는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복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어떤 투표용지는 접은 흔적이 있고 어떤 투표용지는 접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같은 투표용지인데 어떤 것은 복원력이 있고 어떤 것은 복원력이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됩니다. 접은 거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제가 다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제가 그때 진주에 일정 중이었는데 영등포 을에서 재검표한다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봤어요. 접은 거는 접혀있고 접히는 적이 있고 접지 않은 것은 빳빳해요. 깨끗해요. 그러면 투표할 때마다 여러분 전부 다 투표용지 받은 다음에 접어서 넣지요? 그럼 이 뻣뻣한 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권자가 투표한 다음에 갈아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일장기 투표지 이런 거 여러분이 투표한 용지가 아닙니다. 그게 들어가서 개표가 된 거예요. 재검표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 선거 아니면 불법행위한 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선거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오래 선거 싸움 잘 아는 분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주십시오. 요새 정치권에는 선거 불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만 선거 불복과 불법 선거는 다르죠? 네.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밝혀야 되죠.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밝혀내고 엄히 징계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하나만 합니다. 맞습니다. 바꾸면 되는데 또 253개 전국 국회의원 선거 때는 후보자가 많으니까 더 힘드는데 대통령 선거 한 명 나오죠. 우리로서 우리 후보는 너무 조작이 쉬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고 이거 대충 하고
좋게 해서 다음 선거를 치러봐야 이런 부정 선거 수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어디 가니까 뭐 황 대표 공약이 뭐냐 그래요. 아니 바로 대표 후보들 3대 공약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는 내가 분명히 다 얘기하고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박수치고 난리들 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바뀌겠구나, 사회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그랬는데 며칠 뒤에 한 우리 압박 면접하는 사람들은 정책이 뭐냐 물어요. 지금 우리는 망가져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되살려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런 세상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악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치이기 때문에 제가 나선 겁니다. 제가 위기에 대한민국 살리는데 너 나 할 것 없이 다 힘을 합해야 합니다. 저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대통령 권한 내용으로서 거쳐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 위기 극복해 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이 험난한 우리 2021년, 2022년을 함께 고통받고 대한민국 살려나가기 위한 그런 결기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살려내기 위해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황교안 후보님 모시고 자유롭게 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급하신 일정이 있으신 분들 다음 일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천을 방문해 주신 우리 황교안 후보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사진 한 장 찍으시면서 이제 행사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